지원서 작성하는 법을 1타 강사 황구가 알려줄게. 이 질문 진짜 많이 나왔거든. 가족 명의 땅을 임대 시에 수익이 적자가 났어요. 지원이 끊기나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나 예비 창업 패키지, 신사업 창업 패키지 같은 사업화 지원 사업들도 예술인 관련 지원을 받는 청착농이랑 겹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방법. Let's go. 자, 그럼 이제 지원서 작성하는 법을 1타 강사 황구가 알려줄게. 자, 일단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별 특별한 내용은 없어. 이거는 넘어가고. 지원사업 칸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영농정착지원금, 농지은행 농지지원, 후계농 육성자급 다 신청, 매입 임차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신청을 체크해주면 돼. 본인이 혹시나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지원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해도 이거는 신청을 해놓는 게 좋다라고 해. 왜냐면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하는 시점에서만 이걸 신청할 수가 있대.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혹은 상황이 바뀌어서 농지지원을 원하게 됐을 때 여기에 신청을 안 해놓으면 좀 곤란해질 수 있어서 이거는 꼭 신청을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 후계농 육성자금도 마찬가지야. 자, 그리고 의향조사 칸에는 선도농가 실습지원, 청년농 경영 컨설팅 지원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본인이 나중에 받지 않을 거여도 희망으로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결정하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첨부 서류들이 밑에 쭉 나와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가 필수 서류들이거든. 이 필수 서류들은 1월 초까지는 맞춰야 1월 말까지 제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챙기도록. 자, 이제 첨부서식 2를 보도록 하자. 5개년 영농 창농 계획서가 나와 있어. 자, 말 그대로 24년에 영농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귀농을 하겠다라고 하면 24년도부터 5년 동안 24, 25, 26, 27, 28년까지 5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해서 적어주면 돼. 자, 근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거는 컨설팅 회사 발표하는 자리도 아니고 무슨 지역 개발 사업 하는 자리도 아니거든. 내가 5년 동안 농사를 지을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생각을 말하는 정도라고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아. 절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 자, 그래서 본인이 주 품목, 부 품목으로 나눠서 어떤 것을 아이템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 건지를,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어 나갈 건지를 연차별로 계획해서 나름의 계획을 적어주면 돼. 여기서 잠깐. 그러면 내가 5년 동안의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이 계획서를 수정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사업을 승인받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걸 조금씩 변경할 때마다 무조건 농업기술센터에 연락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결론은 웬만하면 물어보는 게 낫고, 근데 실제로 이 계획서 자체가 그렇게 이건 변경 신청 안 해도 돼요 라고 그 주무관님들이 말씀을 해 주신대. 그래서 혹시나 이거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경우가 더 좋지 않으니까 그냥 뭔가 변동 사항이 발생할 때는 이 농업기술센터에 연락을 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담당자를 잘 알아두고 그분하고 계속 잘 소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6번이야. 자금 조달 계획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 사실 모든 이런 지원 사업이나 혹은 사업 계획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자금 조달 계획이거든. 왜냐면 이게 바로 현실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야.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하더라도 이 자금 조달 계획, 재무적인 계획이 혹은 어느 정도의 고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재무 계획이, 자금 조달 계획이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니까 잊지 말고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에서 막 빚을 너무 많이 진다거나 이러면 사실 계속 리스크가 커지잖아.
그러면 사실 이게 냉정하게 보면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이 지자체도 안 좋고 그 청년한테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좀 경제 상식을 체크하는 그런 문항들이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건 신경 써서 좀 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농업 경영 역량과 사회 교육란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넣을 수 있는 교육은 모두 작성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농업 경영 역량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농업에 관련된 것만 써야 되나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나 여기에서 점수가 포함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사람들은, 그냥 일단 무조건 써. 무조건 채우는 게 좋대. 농업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받았던 교육을 다 쓰면 좋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연계해서 내 사업을 또 계획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해서 다 넣어보는 걸로. 그리고 이어서 8번 항목에 가면 판매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쓰게 돼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더라고. 왜냐면 요즘에 농업인들이 사실 이거는 좀 슬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본인이 판매해야 사실은 먹고 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생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팔 준비도 되어 있냐라는 물음을 하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온다면 본인이 농사를 짓고자 하는 아이템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판매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곳을 벤치마킹을 해도 되고, 혹은 우리처럼 뭐 SNS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적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다만 이제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나름의 전략은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요즘에 누구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판매를 하겠다라고 말은 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거에 본인의 계획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10번 장애 및 위험 요인 관리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해나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지를 묻는 파트야. 예를 들어서 내가 귀농을 한 곳이 좀 접근성이 나쁘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 여기를 정착을 하기로 결정했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다 예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그려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본인이 알고 있는 선배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청취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양봉 관련 서적을 지금 거의 7권, 8권 읽고 있어. 근데 실제로 거기에서도 계속 우리 농가에서 발생되는 그런 양봉 관련 문제들이 많은데 트렌드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구나 하면은 그런 부분을 내가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어필을 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도서를 읽거나 아니면 관련 분야의 기사들을 탐독하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노력은 기울이고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훈련 계획이라는 걸 적게 돼 있는데, 이거는 농업교육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 각종 교육과정들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 이 교육과정을 참고해서 나름의 교육훈련 계획을 작성해서 쓰면 된다라고 해.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제일 무서워할 만한 부분이 제일 중요해. 12번 영농 동기 및 경영 계획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마치 보고서 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도 역시나 이번에 설명회 다녀오기 전에 좀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설명회 때 이제 듣고 나니까 이 부분은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논문이나 보고서 쓰듯이 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이 영농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지, 그리고 농촌에서 정착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어필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 다만 그런 건 있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농업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냥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이 영농에 뛰어드는 경우라서 분명히 가산점 같은 데서 좀 우리가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10분 발휘해서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는 아래 서식 외에 해당 파일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평가 시에 그러면 우대를 해준다고 적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는 이 경영 계획 부분에 좀 힘을 많이 주려고 해. 맞아. 그래야 돼. 티오가 없거든.
그리고 뒤에 별표들에 보면 사업 대상자 체크리스트, 뭐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본인이 실제로 이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내가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 기준이 뭔지를 좀 점검을 해보면 이 영농정착 지원 사업 선발 과정에 대응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별표 3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냐면 이 별표 3에 보면 각 평가 지표별로 무엇이 중요한지가 질문의 형식으로 나와 있어. 예를 들면 2번 영농정착 가능성 중에 성장 가능성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는데 여기 스마트팜, 6차 산업화 등 농업의 미래 성장을 주도할 계획을 갖추었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쓰는 그 계획에 스마트팜이나 6차 산업화 같은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거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평가 기준들이 곧 모범 답안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잘 파악을 해두고 계획서 작성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12번을 작성할 때, 영농동기 및 경영계획을 작성할 때, 나 진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별표 3을 보고,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작성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 받아온 것들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 진짜 자주 나온 질문 중에 하나였어. 가족 명의 땅을 임대 시에 대출 승인이 나지 않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나왔거든? 안 나. 안 나. 특히 경영체 등록에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고.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청착농 지원 사업을 받을 때는 3가지가 있다고 했지. 첫 번째, 거주지. 2번째, 농지. 3번째, 경영체 등록. 셋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가족 명의 땅을 임대 시에는 경영체 등록 자체가 제한이 있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농지는 지목상 전답만 가능합니까? 전답 과수까지 됩니다. 음. 근데 이거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서 본인이 어떤 장목을 하려고 하는지 지자체 담당자한테 문의해보는 게 가장 정확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농지만 된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지에도 고려를 했었는데 대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또 여기서 연계되는 질문이 그러면 면적 제한도 있습니까? 이었어. 면적 제한도 있어. 면적 제한은 왜 있게 되냐면 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농업인을 양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농업 경영체 등록이란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는 조건에 이 면적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소나 뭐 과수를 하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300평 정도가 되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이제 영농을 해야 되고 우리처럼 이제 양봉을 하는 경우에는 양봉이 축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평에 해당하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 농지에 양봉장을 우리가 조성을 하고 하게 되면 이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적 제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면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거든. 이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립품질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 그리고 12월 말까지 거주지 이전, 뭐 농지 확보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4대 보험이 가입되는 일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 퇴직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되거든? 그것 또한, 그러면 내가 이거 됐다고 바로 그만두나요?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지원 사업 당해 연도 12월 말일까지 다 마치면 된다라는 거? 선정되고 나서 해도 된다. 농지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 가능한가요? 이 질문도 있었거든.
그 질문에서는 사업계획서 변경이 필요한데 어쨌든 가능하다. 그래서 이동 전, 이동 후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약간은 조금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를 약간 암시하듯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내가 이제 기억나는 건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규정상 불가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어쨌든 지자체별로 이제 운영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말하자면 내보내기 싫어하겠지 당연히. 뭐 그리고 들어오려고 우리가 옮겨가려고 하는 데는 당연히 우리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할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지. 각 지자체별로 매년 사업 대상자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TO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청착농이 된 상태인데 그 정착 지원금을 중지 후 재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자체 승인이 필요한데 가능은 하다라고 했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재지변이나 뭐 임신이나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연계 사항으로 있는 사업자금 대출에 관해서 이제 하나 물어봤던 게 있었는데 최대 5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중에서 5%는 본인 담보를 설정을 해야 되고 95%를 농심보라는 데서 보증을 서주게 되는데 이게 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했어. 그리고 본인이 신용 상태가 어떤지 혹은 재산가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내 한도는 도대체 얼마인 것이냐, 내가 얼마짜리 땅을 사야 되는 것이냐, 그거는 이 담당자들은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해.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각 농협에서 이 대출 상품을 취급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농협을 찾아가서 담당자와 얘기를 해봐야, 그리고 실제 대출 이제 취급 업무에 들어가야지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꿀팁을 주자면, 혹시 지금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귀농을 고려하고 있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나 후계농 창업자금 대출 5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하지 않고 이 과정을 밟으면 좋을 것 같아. 물론 힘들 수 있다는 거는 알지만 직장인일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신용도라던가 이 대출 나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갭이 크거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출 한도에 대한 좀 걱정이 있기는 해. 그래서 뭐 직접 부딪혀봐야 알겠지만 이 대출 한도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직장인인 친구들이 있다면 직장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좀 과정을 밟아두고 실제 이제 영농정착 지원 사업 들어가기 전에만 뭐 퇴직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내가 한 질문인데, 내가 이제 예술인 관련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있어. 근데 그 관련해서 청착농이랑 겹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질문을 했거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4대 보험 모두 잡히지 않는 일과 그리고 뭐 60시간 이렇게 시간을 단정 지을 수 없는 일, 그런 경우는 연매출 3,700 이상이 안 나올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예술인 지원 사업 말고 다른 지원 사업들도 있잖아. 청년 창업 사관학교나 예비 창업 패키지, 신사업 창업 패키지 같은 사업화 지원 사업들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희망하는 농법 자체가 사실 한국보다는 해외 사례가 좀 더 많거든. 그래서 벤치마킹 차 해외에서 일정 기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혹시 문제가 없냐라고 질문을 또 했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 달 이상 자체는 이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을 하라고 추천을 해줬고, 그리고 교육이랑 벤치마킹 목적으로는 사실상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또 뭐 있니? 아, 그래.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궁금했던 것도 너무 많았거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사업 설명회 가서 많이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됐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인생에 다른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난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됐어. 그래서 열심히 했다. 마지막 요점 정리를 해줄게. 음. 첫 번째, 본인이 귀농을 하고 싶다. 혹은 귀촌을 하고 싶다. 근데 청년이다. 청년은 내년 기준으로 만 40세 미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거주하는 혹은 이주하고 싶은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가보면 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공지가 올라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공지를 보고 이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우리 영상이나 혹은 다른 인터넷에 있는 다른 콘텐츠들을 확인해서 이중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그 과정에서 청년 농업인 이 영농정착 지원 사업 예비자들을 위한 네이버 카페를 아마 알게 될 텐데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질문들 같은 게 있으면 게시글을 등록을 하면 답변을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또 다음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I love you.